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자식이 더 이상 내 의견을 묻지 않는 순간에 찾아오는 그 조용한 서운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래 살아보면 압니다. 사람이 정말 서운한 것은 큰 소리를 들었을 때가 아니라 내 자리가 어느새 대화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입니다. 자식이 집을 계약하면서도 묻지 않고 손주 문제를 결정하면서도 묻지 않고 명절 일정을 정하면서도 이미 정했어요 하고 말할 때 부모 마음 한구석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바람이 붑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못 이겨서가 아니라 서운함을 말하는 방식 때문에 더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어느 도시의 몇 시 밤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시간은 아니어도 비슷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묻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마음은 꼭 사라진 사람처럼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서늘함은 대단한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국을 뜨다가 이사 날짜 잡았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휴대전화 너머로 엄마는 신경 안 써도 돼 라는 말을 들을 때, 가족단체 대화방에 이미 결정된 사진 한 장만 올라올 때 찾아옵니다. 말은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말 안에서 부모는 자기 자리가 조금 뒤로 밀린 것을 느낍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편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걱정하실까 봐요. 복잡하게 생각하실까 봐요. 저희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말이, 때로는 당신은 이제 결정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운함은 단순히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는 이 집안의 어른인데 어느 순간부터 보고만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에서 생깁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자신이 빠진 자리보다 자신이 빠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는데 더 깊이 다칩니다. 자식이 일부러 부모를 무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바빠서 급해서 자기 삶을 책임지느라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사정을 먼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한마디가 다시 떠오릅니다. 이미 정했어. 그 짧은 말이 밤에는 훨씬 길게 들립니다. 이제 엄마 의견은 필요 없어. 이제 아버지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부모는 자식의 말보다 자기 안의 해석에 더 오래 상처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때 많은 부모가 서운함을 참다가 한 번에 터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부모 말은 듣지도 않니?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냐? 키워놓으니 다 소용없다. 이런 말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 귀에는 그 아픔보다 비난이 먼저 들어갑니다. 부모는 존중받고 싶어서 말했는데 자식은 간섭받는다고 느낍니다. 부모는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서 말했는데 자식은 더 멀리 떨어져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관계는 이렇게 아주 작은 어긋남에서부터 굳어집니다. 사람 마음에는 묘한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세게 말할수록 상대는 내 마음을 보지 않고 내 소리만 듣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부모는 살아온 세월이 있고 해준 것이 있고 참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밀려나도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세월을 부모만큼 같은 무게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는 부모의 희생보다 지금 자기 앞의 생활이 먼저입니다. 이 사실이 야속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부모의 말은 자꾸 과거의 계산서처럼 들리게 됩니다. 자식이 의견을 묻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운함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운합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가족 안에서 내 말이 더 이상 중심에 놓이지 않는다는 느낌은 누구에게나 아픕니다. 다만 그 서운함을 곧바로 말로 밀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첫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정합니다. 첫마디가 원망이면 자식은 방어합니다. 첫마디가 비난이면 자식은 설명을 멈춥니다. 첫마디가 서러움이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외로워지고 자식은 더 조심스러워져서 결국 아무것도 묻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이럴 때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참기만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말, 더 짧은 말, 더 품이 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왜 나한테 안 물었니? 라고 묻기 전에 네가 알아서 하느라 애썼겠구나. 그래도 다음에는 내 생각도 한번 들려줄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자식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부모의 자리를 스스로 지웁니다. 나는 빠져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물러서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너와 싸우지 않고도 내 자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조용히 남깁니다. 부모의 품위는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늦은 인생의 품위는 내 마음이 다쳤을 때 그 마음을 아무에게나 던지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자식이 묻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플 수 있지만 그 순간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다시 정돈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을 먼저 내세우면 자식은 부모의 상처를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차분한 말로 내 자리를 알려주면 자식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의 무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식이 묻지 않는 순간을 부모가 버림받은 증거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서운함이 올라올수록 더 차분한 말로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늦은 나이의 관계를 잃지 않고 존중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서늘해지는 순간은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고 짧지만 단단한 말로 자신의 자리를 알려줄 수 있다면 자식의 태도는 당장 크게 바뀌지 않아도 관계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 마음이 서운해지는 까닭은 자식이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 마음 속에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믿어온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이 내 의견을 물어야 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어릴 때는 자식이 무엇 하나 혼자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는 일도, 학교에 가는 일도, 옷을 고르는 일도, 아플 때 병원에 가는 일도 부모 손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자식은 자기 결정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고
부모는 그 변화를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알려줄 때 부모는 그래, 너희가 잘 상의했겠지 하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묻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지 않았나? 자식이 집을 옮기겠다고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동네는 괜찮니? 라고 물었을 뿐인데 자식이 우리가 다 알아보고 정했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면 그 순간 부모 마음은 이상하게 다칩니다. 말다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대화가 끝난 뒤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가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이 언제나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배제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일일이 묻는 것이 효도라고 배운 세대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어른됨이라고 배운 세대는 같은 장면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왜 묻지 않니? 라고 느끼고 자식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나? 라고 느낍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마음의 문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삶에서 늦게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존중은 늘 질문의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떤 존중은 조용히 믿고 맡기는 모습으로 오고 어떤 존중은 부모를 걱정해서 빼내려는 서툰 배려로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배려가 늘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 아버지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이런 말은 듣기에 따라 배려가 아니라 밀어내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을 곧바로 나를 무시하는구나로 확정해버리면 부모 마음은 너무 빨리 상처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상처 쪽으로 기울어진 마음은 관계를 좁게 봅니다. 자식이 늦게 연락해도 무시로 느껴지고 자식이 짧게 대답해도 냉정함으로 느껴집니다.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나 사위와 먼저 상의한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나는 이제 뒷전이구나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생각이 반복되면 부모는 점점 말 속에 가시를 넣게 됩니다. 너희끼리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뭘 알겠니? 나한테 말해봐야 뭐 하겠니? 겉으로는 물러서는 말 같지만 속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신호가 따뜻하게 닿지 않습니다.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피곤함을 느끼거나 다음에는 더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서운한 이유를 알아주길 바라지만 자식은 그 서운함을 해결해야 할 짐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원했던 존중은 더 멀어지고 부모가 피하고 싶었던 거리감은 더 굳어집니다. 그러니 서운함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자식의 결정이 아니라 내가 그 결정을 어떤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를 무시했다라고 해석하면 마음은 금세 차가워집니다. 자기 삶을 책임져 보려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마음에 조금의 여백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것을 좋게만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례한 말은 무례한 말이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독립을 무시로 읽고 모든 사전 결정을 배제로 읽으면 부모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다치게 됩니다. 성숙한 부모는 서운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운함이 판단을 대신하게 두지 않습니다. 자식이 묻지 않았을 때 곧바로 왜 나를 빼놓았니? 라고 말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많이 생각하고 정한 일이겠지. 내 마음은 조금 서운했지만
네가 책임지고 가려는 마음도 이해한다. 이 말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자식을 붙잡아 흔들지 않으면서도 부모가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이기는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더 많이 설명하고, 더 크게 말하고, 더 오래 설득해야 마음이 전달된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반부 인생에서는 덜 말해도 깊게 남는 말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내 의견을 물어야만 내가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때 부모는 이상하게 더 단단해집니다. 묻지 않는 자식 때문에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내 품위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랬구나 하고 넘기려 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속에서 말이 올라옵니다. 왜 나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정했는지,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인지 묻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을 길게 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부모의 말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벼워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억울할수록 설명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가 마음을 듣기보다 피로를 먼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이번에 차를 바꾸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을 뿐인데 부모가 그런 큰일을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니? 예전에는 뭐든지 물어보더니 이제는 부모가 필요 없다는 거냐? 내가 차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른 말이라는 게 있지 않냐 하고 이어가면 부모는 자기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점점 방어 자세가 됩니다. 처음에는 설명하려다가 나중에는 입을 닫습니다. 그 입 닫음이 부모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봐라, 이제는 대꾸도 안 한다. 그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침묵이 늘 무시는 아닙니다. 때로는 더 말하면 싸움이 될까봐 멈추는 것이고, 때로는 부모의 감정이 너무 커 보여서 어디부터 받아야 할지 몰라 물러서는 것입니다. 관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꺼낸 말의 뜻보다 상대가 그 말을 감당할 수 있는 모양이 더 크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 때문에 말해도 그 말이 몰아치는 파도처럼 느껴지면 자식은 사랑보다 압박을 먼저 느낍니다. 특히 자식이 이미 결정을 끝낸 뒤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미 정한 일을 부모가 길게 따지기 시작하면 자식은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받는 기분이 듭니다. 왜 그랬니? 라는 말이 사실은 나도 속상했다는 뜻이어도 자식 귀에는 네가 잘못했다로 들어갑니다.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잖아 라는 말이 사실은 나는 아직 너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뜻이어도 자식 귀에는 앞으로 모든 일을 내 허락을 받아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진심인데 자식에게 닿는 말은 전혀 다른 모양이 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자식은 중요한 일을 더 늦게 말합니다. 부모가 몰라서가 아니라 말하는 순간 감정의 파도가 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더 서운해지고 자식은 더 조심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가족 안에는 이상한 침묵이 생깁니다. 큰 일은 지나간 뒤에 알게 되고 작은 일은 아예 듣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는 나한테 왜 말을 안 하니라고 묻지만 자식은 속으로 말하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존중을 잃는 가장 아픈 과정입니다.
큰 싸움 한 번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마다 부담이 쌓여 결국 서로 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말이 많아서 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앞서서 진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자꾸 길게 설명하게 되는 이유는 대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가 사라질까봐, 내 말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할까봐, 자식이 나를 귀찮은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말을 길게 만듭니다. 그런데 길어진 말은 자식에게 부모의 깊이보다 초조함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면 부모의 말은 더 쉽게 흘러가고 자식은 다음에도 듣기 전에 마음부터 닫습니다. 부모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모든 결정에 끼어드는 권리가 아닙니다. 한마디를 해도 무게 있게 남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말의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말할 때 생깁니다. 자식이 묻지 않았을 때 곧바로 서운함을 쏟아내기보다 잠시 멈추는 것. 그랬구나 하고 먼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마음이 너무 흔들릴 때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이런 작은 멈춤이 부모의 말을 가볍게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짧은 장면 하나만 떠올려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바쁘게 전화를 끊으려 할 때 부모가 서운함을 붙잡고 계속 말을 잇는 순간 자식은 통화 시간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알았다. 네가 많이 생각했겠지. 나중에 시간 될 때 네 생각을 조금 더 들여다오 하고 멈추면 그 말은 오히려 남습니다. 자식은 전화를 끊고 나서야 생각합니다. 엄마가 서운했을까? 아버지가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구나. 말은 짧았지만 마음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반응은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상대가 받을 수 있는 크기로 다듬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약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서운함을 길고 무거운 말로 쏟아내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부담을 기억합니다. 반대로 짧고 단정하게 말하면 자식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나중에라도 되짚어 봅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말은 길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서 존중받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더 많이 해서 내 자리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말수를 조금 거두고 내 마음을 품위 있게 정리한 뒤 건네는 한마디가 관계의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이 더 이상 부모 의견을 묻지 않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입니다. 같은 문장도 마음이 서운함에 젖어 있으면 가시처럼 나가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 있으면 등불처럼 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자리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는 말과 내 품위를 지키며 조용히 건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앞의 말은 자식을 물러서게 만들고 뒤의 말은 자식을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이럴 때 부모가 건넬 수 있는 말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느라 했었겠구나. 그래도 다음에는 내 생각도 한번 들려줄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 안에는 세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려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완전히 괜찮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조용히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나누자는 길을 남겨둡니다. 따지는 말이 아니지만 가볍지도 않고
물러서는 말이 아니지만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해서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아무리 옳은 말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왜 나한테 안 물었니? 라고 묻는 순간 자식은 대답보다 변명을 먼저 찾습니다. 바빠서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말하면 또 걱정하실까 봐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화는 마음에서 멀어지고 서로의 입장만 남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먼저 애썼겠구나 라고 말하면 자식의 마음은 조금 풀립니다. 누군가 내 결정을 인정해주면 그 다음에야 상대의 서운함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 마음 속에는 내가 먼저 인정해줘야 하니 하는 억울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에서 먼저 차분해지는 사람이 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이미 결정한 일을 들고 왔을 때 부모가 바로 서운함을 던지면 그 순간 대화의 주인은 감정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 박자 늦추어 말하면 대화의 주인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힘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게 모든 자리를 내주지 않는 힘입니다. 짧은 일상에서도 이 차이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식이 이번 추석에는 처가부터 다녀오기로 했어요 라고 말할 때 마음이 상한 부모는 그래, 이제 우리는 뒤로 밀렸구나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손주 학원을 이미 정해놓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라고 할 때 부모는 내가 그 애를 얼마나 봐줬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병원 예약이나 집안 수리 같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상의할 수 있는 일인데 자식은 이미 정리하고 통보합니다. 그때 바로 원망을 얹으면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보다 불편함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몰랐니보다 네가 생각하고 정한 일이겠지가 먼저 와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니 보다 다음에는 내 생각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가 나중에 와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말의 결과도 바뀝니다. 인정이 먼저 오면 부탁이 되고 서운함이 먼저 오면 추궁이 됩니다.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다시 마음을 열고 부모의 말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려면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 벌처럼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부모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네가 알아서 하느라 애썼겠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조금 인정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내 생각도 한번 들려줄 기회를 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는 자기 자리도 지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의 독립을 인정한다고 해서 부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말한다고 해서 자식을 죄인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동시에 나도 여전히 관계 안에 있고 싶다. 바로 이 균형이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조용한 힘입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고 짧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시간이 지나며 남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 남고 부모가 자신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무겁게 남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작은 일을 두고 엄마 생각은 어때요? 하고 묻거나 아버지는 어떻게 보세요? 하고 물을 때가 옵니다. 큰 변화가 아닐지라도 관계의 공기가 조금 바뀐 것입니다. 존중은 늘 즉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품이 있는 말은 늦게라도
사람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식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다고 해서 관계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마음을 가다듬고 어렵게 말했는데 자식은 네, 알겠어요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대답조차 짧습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에는 또 다른 서운함이 올라오고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말했는데도 저렇게밖에 반응하지 않네. 이때 다시 흔들리면 앞에서 어렵게 지킨 품위가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말 한마디를 듣는 즉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뒤 상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바뀝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부모의 말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자기 일에 몰려있고 이미 마음속에 결정이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소리를 높이지 않고 서운함을 벌처럼 던지지 않고 짧게 자기 마음을 남겼다면 그 말은 나중에 조용히 돌아옵니다. 운전하다가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밤에 아이를 재우고 나서 떠오르기도 하고 다음 결정을 앞두고 문득 생각납니다. 이번에는 한번 물어볼까? 기다림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념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움직일 시간을 빼앗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말을 건넨 뒤 곧바로 확인하려 들면 그 말은 다시 압박이 됩니다. 내 말 알아들었니? 앞으로는 물어볼 거지. 왜 대답이 없니? 이런 말이 따라붙는 순간 앞서 건넨 차분한 말은 부탁이 아니라 조건처럼 변합니다. 자식은 마음을 돌아보기 전에 부담부터 느낍니다. 그러면 관계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부모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기다렸습니다. 걸음마를 기다리고 말을 기다리고 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또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나는 언제쯤 대접받나? 언제쯤 내 마음을 알아주나? 이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밥상을 치우고 싱크대 불빛 아래 컵 하나를 씻다가 문득 서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서러움 때문에 자식을 재촉하면 부모가 원하던 존중은 오히려 더 늦게 옵니다. 관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재촉받을 때보다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 앞에서 더 깊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모가 날마다 확인하고 따지면 자식은 방어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말할 것은 말하고 그 뒤에는 자기 생활로 돌아가 차분히 지내면 자식은 마음속에서 부모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엄마가 예전처럼 몰아붙이지 않으시네. 아버지가 서운했을 텐데도 조용히 말씀하셨네. 이런 생각은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도 관계의 바닥을 조금씩 바꿉니다. 물론 기다린다는 것이 모든 무례를 참고 넘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식이 반복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말끝마다 짜증을 내고 결정은 통보하면서도 부모의 도움은 당연하게 요구한다면 그때는 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경계도 감정으로 세우면 벽이 되고 품위로 세우면 기준이 됩니다. 네가 결정하는 것은 존중한다. 하지만 나에게 말할 때는 조금 더 차분했으면 좋겠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도 된다. 다만 당연한 일처럼 대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이런 말은 차갑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자식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부모 자신을 함부로 내주지 않습니다. 중반 이후에 부모에게 필요한 힘은 바로 이 균형입니다. 사랑하되
매달리지 않는 것, 기다리되 초라해지지 않는 것, 서운하되 독해지지 않는 것, 자식이 바로 달라지지 않아도 부모가 무너지지 않으면 자식은 언젠가 그 단단함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쉽게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부모가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말은 다시 가벼운 잔소리가 아니라 생각해 볼 만한 말로 남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은 조용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 마음을 함부로 다치게 두지는 않겠다는 깊은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자식의 의견을 묻지 않는 날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때마다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를 건네고 지나치게 붙잡지 않고 자기 하루를 다시 단정히 살아내면 됩니다. 그 모습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서운함보다 부모의 깊이를 보게 되고 부모의 요구보다 부모의 품위를 느끼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 의견을 묻지 않을 때 부모 마음이 가장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은 대개 의견 그 자체입니다. 그 집은 너무 멀다. 그 방식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 그 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 사람 말만 믿고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부모의 말에는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흘린 걱정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가 먼저 본 위험이 있고 자식이 아직 모르는 삶의 굴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해 주어야 자식이 덜 다칠 것 같고 내 의견이 반영되어야 가족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늦은 인생에서 부모가 지켜야 할 것은 의견이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남는 자리입니다. 자식이 결국 부모 말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뻔한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자식은 자기 방식으로 부딪히며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가 내 말이 맞았지라는 마음으로 서 있으면 자식은 실패한 뒤에도 부모에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부모가 맞았다는 사실보다 부모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이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옳은 말 앞에서만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틀렸을 때도 나를 끝까지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엽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결정을 잘못해서 힘들어진 날, 부모가 그러게 왜 내 말을 안 들었니라고 하면 그 말이 아무리 사실이어도 자식은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네가 겪어보며 알게 된 것도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 자식은 그제야 자기 마음을 조금 내놓습니다. 부모 의견보다 부모라는 사람이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순간은 아주 작게 찾아옵니다. 자식이 새로 시작한 일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표정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손주 문제로 부부가 다투었다는 말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무리해서 산집 때문에 생활이 빠듯해졌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꺼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오래 참았던 말을 쏟아내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그러니까 왜 상의도 안 했니? 이 말은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함의 해소일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돌아갈 문을 닫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오래 남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결정할 때는 너무 붙잡지 않고 결과를 겪을 때는 너무 찌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관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관계의 문을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묻지 않았을 때는 네가 책임지고 정한 일이니 잘 감당해 보아라. 필요하면
내 생각도 말해주마 정도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자식이 힘들어할 때는 네가 그때 많이 애썼지. 지금부터 다시 정리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 순간을 다르게 다루는 부모가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자식이 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독립의 표현일 때가 많지만 힘든 순간에 부모에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의견을 앞세우면 자식은 부모에게 돌아오는 일을 패배처럼 느낍니다. 반대로 부모가 사람을 먼저 남겨두면 자식은 힘든 날에도 부모를 떠올립니다. 말하면 혼나겠지가 아니라 말하면 들어주시겠지라고 느끼는 관계. 그것이 나이든 부모에게 가장 큰 존중입니다. 물론 부모도 사람입니다. 매번 넓은 마음으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합니다. 내 말을 조금만 들었더라면 덜 고생했을 텐데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모가 자기 억울함을 앞세우면 자식은 부모의 사랑보다 평가를 먼저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옳은 말을 하고도 외로워집니다. 맞는 말을 했는데도 관계는 멀어지고 걱정해서 말했는데도 자식은 더 숨깁니다. 이것이 의견을 사람보다 앞세울 때 치르는 관계적 손해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묻지 않아도 내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왔을 때도 그 의견이 자식의 마음을 밀어내는 무기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선택은 내 몫이고 나는 네가 그 선택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 이 말은 부모의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이런 방식으로 말할 때 자식은 부모를 단순히 간섭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인정하면서도 뒤에서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사람으로 느낍니다. 후반부 인생의 존중은 모든 일에 끼어드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만 무게 있게 말하고 나머지 순간에는 사람을 남겨두는 데서 옵니다. 부모 의견이 늘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 마음속에 따뜻하고 단단하게 남아있다면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자식이 다시 부모를 찾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정답이 아니라 부모 곁에 있을 때 자신이 덜 초라해진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남기는 부모가 오래도록 존중받습니다. 자식이 예전처럼 부모 의견을 묻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부모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작게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쓸모가 없나? 나이가 드니 아무도 내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군. 자식에게도 나는 부담일 뿐인가? 이런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지내다가도 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 소리만 흘러나올 때 문득 마음이 비어버립니다. 대단한 모욕을 당한 것도 아닌데 삶 전체가 조금 초라해진 듯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덜 묻는다고 해서 부모가 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자식의 질문이 내 가치를 증명해 주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품위를 증명하는 시절입니다. 젊은 날에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찾고 자식이 묻고 집안일이 내 손을 거쳐 돌아갈 때 존재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인생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 나를 얼마나 찾느냐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함부로 여기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삶에서 늦게 깨닫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이 나를 덜 찾을 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할 때 작아집니다. 자식이 묻지 않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이미 정해진 뒤 나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이 혹은 손주 문제를 두고 내 의견은 마지막에야 형식처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서운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붙들고 나는 이제 밀려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면 그때부터 부모의 말과 표정과 태도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생각보다 빨리 느낍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면 말 속에 서러움이 많아지고 표정에 기대가 많아집니다. 작은 연락 하나에도 지나치게 의미를 두고 짧은 대답 하나에도 오래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존중이라기보다 부담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또 서운해 하시겠지. 아버지께 알려드리면 또 마음이 복잡해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식은 부모를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불편함을 피하려고 더 말을 줄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의 질문을 되찾는 일보다 먼저 자기 중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자식이 묻지 않아도 하루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연락이 늦어도 내 마음을 바로 버림받은 쪽으로 몰고 가지 않는 것, 가족의 결정에서 조금 뒤로 밀린 듯 느껴져도 내 삶 전체를 뒤로 밀린 삶으로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덜 묻혀도 덜 작아지는 태도입니다. 말은 줄어도 사람의 무게는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덜 드러낼수록 더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혼자 차를 끓여 마시는 시간,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며 아직 내 손길이 필요한 물건을 살피는 시간, 시장에 가서 단골 상인과 짧게 안부를 나누는 시간, 이런 작은 일상들이 부모를 다시 세웁니다. 자식의 삶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식의 태도 하나하나가 내 하루의 날씨가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의 무심함도 내 전부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서 마음을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평안을 전부 자식 손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의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삶을 가진 부모에게 자식은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관심이 자식에게만 머물러 있는 부모 앞에서는 작은 말도 부담이 되지만 자기 시간을 단정히 살아가는 부모 앞에서는 자식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아버지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지만 더 편안해 보이시네. 이런 느낌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를 불쌍히 여겨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식이 묻지 않는 순간마다 내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묻지 않으면 잠시 기다리고, 물으면 짧고 깊게 말하고, 무례하면 차분히 경계를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에는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든 부모가 품위를 잃는 것은 자식에게 덜 묻혀서가 아니라 자식의 반응만 바라보다가 자기 세계를 잃을 때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세계를 지키면 자식이 한동안 묻지 않아도 부모의 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늦은 나이의 존재감은 큰 목소리로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흐트러지지 않는 생활, 덜 설명해도 무너지지 않는 표정, 상처를 받았어도 독해지지 않는
말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자식이 예전처럼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자식보다 먼저 부모 자신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언젠가 부모를 다시 볼 때 늙고 서운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깊어진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존중은 큰 사건처럼 한 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모든 결정을 부모에게 묻고 예전처럼 오래 앉아 의논하고 부모 말을 하나하나 귀하게 받드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은 아주 작은 태도 속에서 조용히 돌아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한마디 더 묻는 것. 이미 정한 일이라도 아버지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고 말하는 것. 바쁜 중에도 다음에는 미리 상의드릴게요. 라고 덧붙이는 것. 그런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관계의 공기는 천천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오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묻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상처의 장부처럼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서운한 장면을 하나씩 마음속에 적어두면 자식이 나중에 다가와도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왜 묻니?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한번 밀려났다고 느끼면 다시 불러도 바로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늦은 인생의 지혜는 상처를 기억하되 그 기억에게 내 말투를 모두 맡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를 완전히 망치는 것은 한 번의 무심함보다 그 무심함을 오래 붙들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예전에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묻는 말까지 차갑게 밀어내면 부모도 결국 외로워집니다. 자식은 이제 물어도 소용없구나 하고 다시 다치고 부모는 역시 나를 진심으로 찾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더 굳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상처받은 채로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한 집에 있어도 멀고 자주 연락해도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지막 힘은 용서라는 거창한 말보다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차갑지 않게 경계를 세우고 독하지 않게 마음을 지키고 덜 설명하면서도 더 깊게 남는 태도, 이것이 후반부 인생의 존중을 다시 불러오는 길입니다. 자식이 뒤늦게 그때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 없이 태도만 조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지나치게 캐묻지 않고 조용히 받아주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일상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명절 날짜를 두고 자식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부모는 예전 같으면 이제야 묻니하고 말하고 싶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네 형편도 있을 테니 무리하지 않는 쪽으로 정하자라고 말합니다. 손주 문제를 두고 자식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구합니다. 부모는 내가 뭐라 해도 들을 것도 아니면서라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너희가 아이를 가장 잘하니까 참고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장면들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와 상의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 마음은 안전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늘 옳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말해도 내가 죄인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돌아옵니다. 부모가 내 결정을 전부 찬성해서가 아니라 반대하더라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식의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부모는 먼저 자식이 다시 말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어른만이 만들 수 있는 넓은 자리입니다. 물론 부모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필요한 때만 찾고 말 한마디를 거칠게 던진다면 조용히 넘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때도 부모의 말은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런 말투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 네가 결정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나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은 관계를 끊자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제대로 세우자는 말입니다. 경계가 있다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해 서로 함부로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제 부모의 마음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해야 합니다. 자식이 묻지 않았던 일을 끝없이 곱씹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른으로 남을 것인가를 바라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서운함이 올라와도 내 입을 지키는 사람, 상처받아도 자식을 죄책감으로 묵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때는 분명히 말하되 평소에는 자기 삶을 단정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부모는 시간이 갈수록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은 나중에야 압니다. 부모가 아무 말도 못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고 말을 고르고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밤에 조용히 정리해 봅니다. 자식이 더 이상 부모 의견을 묻지 않을 때 마음이 서운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 서운함은 부모가 욕심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랑했고 책임졌고 삶의 중심에 가족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서운함을 그대로 던지면 부모가 지키고 싶었던 존중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묻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떤 해석을 붙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습니다.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올라와도 잠시 멈추고 자기 삶을 책임지려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여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말해야 할 때는 길게 따지지 말고 짧게 건네면 됩니다. 네가 알아서 하느라 애썼겠구나. 그래도 다음에는 내 생각도 한번 들려줄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 한마디 안에 부모의 마음도 있고 자식에 대한 인정도 있고 관계를 다시 여는 문도 있습니다. 부모의 품위는 상처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로 상대를 찌르지 않을 때 생깁니다. 경계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오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울타리입니다. 침착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관계가 감정에 휩쓸려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식의 반응 하나로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덜 묻혀도 덜 작아질 수 있고 덜 설명해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자신을 조금 덜 탓해도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당신의 말은 여전히 무게가 있으며 당신의 남은 삶은 서운함보다 더 넓은 평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